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페메와 더불어 전 국민이 다 쓰는 앱이죠. 오늘은 카카오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꼭 새로운 기능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몰라서 못 썼던 그런 유용한 기능들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그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채팅방 익명 캡처 기능인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라면 먹는 제이지, 생각하는 라이언 하고 여기 프로필이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죠. 이런 캡처 파일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수정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캡처가 되는 거예요. 사용법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을 하나 가볼게요. 자, 여기 채팅방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 캡처 있죠, 하단에. 요걸 누르면 요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캡처를 시작할 말풍선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 캡처를 한다고 하면은 요 하단부에 보면 프로필 가리기 있죠.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해제하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요걸 프로필 가리기로 하고 저장을 누르면 바로 갤러리에 이렇게 cap처가 됐죠. 기뻐하는 무지, 벙찐 튜브. 자,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두 번째는 서랍 기능이에요. 서랍에는 채팅방 서랍이랑 내 톡의 전체를 볼 수 있는 톡 서랍이 있는데, 채팅방 서랍은 간단하죠. 여기 채팅방에 들어가서 여기 메뉴를 누르면 여기 그냥 채팅방 서랍이 자동으로 떠요. 여기서 뭐 사진이나 파일 링크 이렇게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톡 서랍은 여기 나와의 채팅에 들어가서 여기 상단에 보면 서랍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고 개별로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 홈을 눌러주면 이렇게 톡 서랍 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 카카오톡에 있는 모든 메모나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메모도 이 전체 메모가 다 나오고, 사진, 동영상 보면 전체가 한 번에도 나오고, 이렇게 채팅별로도 볼 수가 있고, 파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체 파일이랑 전체 링크도 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이렇게 채팅방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톡 사용하다 보면 채팅방이 굉장히 많아서 파일 찾기가 어려운데 이 톡 서랍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파일들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서랍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사진과 동영상 전송인데, 아직도 화질 설정하고 묶어보내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화질 설정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채팅에 사진 화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일반 화질, 고화질, 뭐 원본, 이렇게 동영상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채팅방에서 직접 설정도 가능해요. 자, 여기 채팅방에서 예를 들어 사진을 보낸다고 할 때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화질 설정이 나와요. 여기서 설정한 화질이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설정해 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하단에 사진 묶어보내기 있죠. 요걸 누르면 30장까지 이렇게 묶어보낼 수가 있는데 전송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전송이 되죠. 그리고 받는 쪽 화면을 보면 이렇게 묶어서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진을 한 장씩 받을 수도 있고 전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보내기를 하면은 이 전체를 공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 장 보낼 때는 꼭 이 묶어보내기를 활용해 주세요. 네 번째는 채팅방 잠금 기능이에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실험실에 가보면 이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면 채팅방을 잠글 수가 있어요. 오타나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단톡방은 요걸 설정해주면 좋은데, 단톡방을 하나 들어가서 여기 메뉴를 누르고 오른쪽 하단에 톱니를 누르면 이렇게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 나오죠. 요걸 활성화해주면 여기 입력창이 이렇게 바뀌어요. 채팅방을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는 채팅이 안 되고 항상 여기 자물쇠를 풀어주고 채팅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톡방에서는 이 잠금 기능을 켜주면 좋겠죠. 다섯 번째는 오픈 채팅 분리예요. 요즘에는 오픈 채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톡방이 엄청 많을 텐데요. 여기 설정에 가서 실험실에 오픈 채팅 목록 분리, 요걸 활성화 시켜주면 카톡이 한번 재시작돼요. 자, 요렇게 재시작을 하고 다시 카톡을 보면 여기 상단에 일반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이 분리됐죠. 오픈 채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켜주시면 여기서 훨씬 보기에 편하겠죠. 여섯 번째는 비밀 채팅이에요. 이 비밀 채팅은 단톡방이나 PC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모바일에서도 1대1 채팅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 비밀 채팅은 우리가 이렇게 채팅을 보낼 때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시키기 때문에 서버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해킹을 당해서 중간에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카톡의 미리 보기나 노티피케이션 엣지, 노티스타 같은 앱에서도 이게 비밀 채팅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보안이 필요한 채팅이면 이걸 활용하면 좋겠죠.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톡방에 하나 들어가서 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하단에 비밀 채팅이 보이죠. 요걸 한번 눌러주면 바로 비밀 채팅방이 개설되는데, 이렇게 하고 평소와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비밀 채팅은 아주 중요하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의 대화가 필요할 때, 아니면 중요한 자료를 카톡을 통해서 전송할 때
이럴 때 활용하면 좋겠죠. 다음은 답장하기랑 멘션 알림인데 이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답장하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실험실에 스와이프로 답장하기 요거를 켜주고 이렇게 채팅방을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꾹 누르고 여기에 답장을 눌러서 요 답장하기를 보냈었는데 요 기능을 활성화하면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바로 답장하기가 나와요. 둘 중에 더 편리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단톡방에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를 언급하거나 나를 멘션한 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여기 설정에서 알림에 들어가서 답장 메시지 알림 요걸 켜주고 요 멘션 알림도 사용 함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내가 전송한 메시지에 답장이 달리면 채팅방에 알림이 꺼져 있어도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멘션도 마찬가지로 알림이 꺼져 있어도 나를 멘션하면은 해당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해당 기능을 켜놓고 요 채팅방의 알림을 꺼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답장을 보내면 자, 알림이 꺼져 있는데도 알림이 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멘션을 하나 해보면 자, 요것도 알림이 꺼져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알림이 오죠. 나에게 하는 답장이나 나를 멘션한 걸 놓치기 싫으면 이렇게 알림 기능을 켜주세요. 8번째는 카톡 안일십에 대한 3가지 방법인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폰이 이 노트 10 플러스고 여기서 아무거나 막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왔죠. 가장 많이 아는 게 이거 와이파이도 끄고 모바일 데이터도 끄고 이렇게 비행기 모드랑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내가 이걸 읽었는데 여기 안 없어지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도 되고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사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이 알고 있는 이 엣지 패널이나 노티스타예요. 엣지 패널의 이 어플은 별도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온 거를 다 볼 수가 있죠. 여기 노티피케이션 엣지에서는 최대 6줄까지 표현이 되고 노티스타에서는 최대 10줄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는 거는 노티스타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메시지 몰래 보기 같은 이런 앱이에요. 이런 게 요즘 굉장히 많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방이죠. 여기 아래로 내려보면 이 방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카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앱을 쓰면 동영상은 안 되지만 이런 사진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 안일십은 이렇게 3가지 방법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9번째는 실명 확인하기예요.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기능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고 기능이 좀 변경이 됐어요. 원래는 카카오페이에서 이렇게 송금하기를 누르면 전체 실명이 다 나왔었는데 지금은 가운데 중성이 별표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원래 금융은 실명이 다 공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다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실명 확인이 중성을 뺀 글자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숨김과 차단 친구 관리인데요. 사실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선 숨김과 차단의 차이는 숨김은 단순히 내 톡에서 그냥 이 사람을 안 보이게끔 하는 거고 차단은 메시지나 프로필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김에서 자, 여기 오른쪽이 노트 10이거든요. 요거를 숨김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단순히 보이지 않는 건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고 친구 관리를 들어가서 숨김 친구 관리 있죠?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삭제를 하면 영구 삭제예요. 이 영구 삭제를 했을 때는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도 이 친구 목록 고침으로는 추가를 할 수가 없고 여기 수동 추가 아이콘으로 이렇게밖에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숨김 친구의 삭제는 내 인생에서 아주 필요 없는 사람 아니면 좀 주의를 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차단에서도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이 노트 10을 차단해 볼게요. 자, 얘가 이제 차단이 됐는데 이렇게 차단만 하면 여기 상대방 폰에서 아직도 푸사하고 이 상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친구 관리에 들어가서 차단 친구 관리 그리고 이 관리를 눌러서 메시지 차단 및 프로필 비공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차단할 때는 꼭 이렇게 관리해서 이 프로필 비공개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는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 톡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 우선 친구를 하나 불러놓고 이제 왼쪽 친구를 부를 거예요. 지금 왼쪽 친구가 오른쪽 친구를 차단한 상태인데 자, 여기서 초대를 누르고 자, 얘가 유심 1이거든요. 이렇게 불렀을 때
여기서 채팅을 쳐보면 지금 3이죠. 그럼 이게 바로 2로 바뀌어요. 한 명을 부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100% 차단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차단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렇게 톡방을 만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방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가급적 사용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단이 의심된 것 같은 친구가 있을 때 나하고 다른 친구가 이 친구를 같이 알고 있다면 이렇게 친구 목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친구의 폰에는 이렇게 프사가 나오는데 내 거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 이건 100% 차단이에요.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 일이 안 없어진다? 이거는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지금 상대방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확인을 못하거나 정말 바쁠 때, 아니면은 두 번째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두 번째인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질척거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11번째는 프로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 프로필을 보면 자, 이렇게 그동안 바꾼 프사들이랑 여기 상매까지 다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상대방 거에서도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게 노출되기 싫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를 누르고 여기 프로필 내 홈의 공유 이렇게 되는 걸 꺼주면은 이 상대방이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프로필 내 홈의 공유를 끄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프로필들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요거를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 프로필 들어가서 요걸 누르고, 자, 우리가 과거의 흑역사들은 보여주기 싫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지난 상태 메시지들은 여기서 삭제라던가 나만 보기로 바꿔주면, 자, 일단 한번 다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나만 보기로 바꿔주면,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 자, 이제 이게 더 이상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내 프로필이 공개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 내 프로필 홈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12번째는 더치페이 기능이에요. 친구들이나 회사 단톡방에서 뭘 같이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여기 단톡방에 들어가서 요 송금을 누르고 더치페이를 누르면 여기 금액을 5만원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요 엠빵을 이렇게 체크해 놓고 메시지도 이렇게 뭐 바로 보내라 이렇게 해놓고 보내면 여기 바로 카톡이 와요. 이 단톡방에는 이렇게 알림이 오고 이게 개인톡으로도 동시에 오는데, 개인톡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낼 수 있게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돈 받을 때 편하게 쓸 수 있겠죠. 13번째는 몇 가지 잡다한 기능이에요. 자, 여기 전체 설정에서 실험실에 그룹 채팅방 프로필 연결해서 보기, 요거를 체크해주면, 자, 여기 단톡방을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6명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프로필을 보면 이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못 보잖아요. 아까 그 프로필 연결해서 보기를 활성화해주면, 자, 여기 메뉴를 누르고, 자, 이 중에서 아무나 한번 찍은 다음에 좌우로 돌리면 이 톡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톡방에 사람이 많은데 프로필을 하나씩 보고 싶다면 이것도 유용한 기능이겠죠. 자, 두 번째는 이 단톡방의 프사랑 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단톡방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는데 여기 굉장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꼭 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기를 꾹 누르고, 자, 이름 설정을 누르면 여기서는 이름밖에 변경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채팅방을 들어가서 여기 메뉴를 누르고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기서 설정이 가능해요. 자, 여기를 누르면 뭐 사진이나 새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자, 카카오 프렌즈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름도 그냥 뭐 단톡방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도 여기 있는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채팅방 이름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자, 여기 이렇게 프사하고 여기 이름까지 다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꼭 이렇게 단톡방에 앞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QR코드 쉐이크 기능이 생겼는데 여기 설정에서 실험실에 여기 쉐이크 기능을 켜주면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게 카톡을 하다가 어디 QR코드를 찍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들고 한 번만 흔들어주면 이렇게 바로 코드 스캔으로 바뀌죠. QR코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설정을 활성화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채팅방에 내용이 많을 때 원래는 이렇게 키워드로만 검색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시계가 있죠. 자, 이걸 눌러보면 이제는 날짜별로도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날짜의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여기 날짜를 누르고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그 날짜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검색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모바일에 대한 거고, PC 카톡에 대한 것도 한 3가지 정도만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PC 카톡은 모바일하고 기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능적으로는 다른 게 없고 PC에만 있는 유용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팅방 엑셀 화면 보기예요. 회사 사무실이나 집에서 몰래 카톡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원래는 카톡 화면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더보기에서 설정, 채팅에 들어가서 이 화면을 엑셀 스타일로 바꿔주면 채팅방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 투명도를 조금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놔두고 뭐 회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사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말고는 거의 없겠죠. 김 부장님 몰래 카톡할 때는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세 번째는 모바일에서 스와이프 답장하기랑 비슷한 기능인데 여기 실험실에 간편 답장을 체크해 주면 이렇게 채팅방을 열었을 때 여기 말풍선에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이걸 누르면 바로 답장하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장하기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PC 카톡에는 단축키가 많은데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컨트롤 L을 누르면 바로 잠그기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L을 누르면 바로 잠그기가 되죠. 카톡을 할 때 이거를 꼭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누가 온 것 같다 하면 바로 컨트롤 L을 이렇게 해서 카톡을 잠가주세요. 그리고 내가 카톡을 하다 잠깐 나갈 때는 Alt N을 누르면 바로 카톡을 아예 로그아웃 시켜버려요. 컨트롤 L과 Alt N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채팅방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파일 보내기를 할 수가 있고 컨트롤 I를 누르면 새로운 사람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단축키들은 여기 더보기에 도움말을 보면 여기 카카오톡 도움말에 단축키가 궁금해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PC 카톡을 쓰시는 분은 이 단축키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의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기능을 전부 다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인싸력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기능들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유용하게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죠.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